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유음하러 갑시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이게 다 끝나진 않을 거예요. 내용이 또 생각보다 많은 단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유음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유음화는 자, 비음인 니은이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 리을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유음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음 니은은 유음 리을 앞 또는 뒤에서 리을로 바뀌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는 앞뒤 자음의 발음 방법을 갖게 하여 편하게 발음하려고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설날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 설날. 그쵸. 발음을 하게 되면 날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초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뭐다? 순행동화라고 볼 수가 있고, 유음화 같은 경우는 둘 다 리을로 무조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완전 동화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칼날도 역시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칼날. 이제 칼날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경우도 날 요렇게 발음이 되고, 역시 순행동화의 완전동화의 유음화가 된다. 요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신라. 그렇죠. 얘는 발음을 하면 라가 되죠. 자, 얘는 받침 종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된다? 이렇게. 그렇죠. 역행동하고 역시 완전동하고 그 다음에 유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엔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대관령. 대 관령. 그렇죠. 바로 영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받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행동하고 완전동하고 유음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역시 유음화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유음화에 해당하는 규정은 이제 표준발음법 제20항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유음화는 그렇죠? 비음화는 사실 개념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바로 유음이 아닌 비음, 니은이 그렇죠? 유음인 리을의 영향을 받아 유음인 리을로 발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유음 같은 경우는 우리 국어에서 우리가 아까 자원표에서 봤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리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니은과 리을 사이에서만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유음화에 해당하는 표준 발음법은 제20항 20항의 내용을 알아둬야 되겠죠? 자, 바로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유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다? 유마 환경이지만 비유마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예외가 존재를 하죠. 자, 다만 그렇죠?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그렇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을 합니다. 즉 이거는 바로 뭐다? 유마 환경이지만 오히려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얘가 해당되는 거는 바로 의견 란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 견 난 이렇게 해서 이 경우는 오히려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외에도 임진란 같은 경우도 발음을 하면 임진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다음에 생산량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생산량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렇죠? 자, 그 외에도 결단력 같은 경우도 보면 결단 력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죠? 자,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주의를 하라고 했었죠. 뭐야? 바로 공권력. 자, 이것도 발음하면 공권력으로 소리가 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이거 주의하라고 한 이유는 뭐다? 공을 빼고 권력하면 얘는 권력으로 유마가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공이 붙으면은 그냥 비유마가 일어나서 공권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권력할 때는 그대로 권력해서 유마가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령, 그렇죠? 동원령 같은 경우도 역시 바로 령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상견례 같은 경우도 발음하면 상견례 이렇게 발음됩니다. 상견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횡단로 같은 경우도 횡단노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자, 이원론 같은 경우도 이원논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 다음 입원료 같은 경우도 발음하면 이원뇨
이렇게 소리가 나고 구근류 같은 경우도 구근류 구근류가 뭐니? 이게 그 정확하게 뭐였더라? 이건 나중에 단어 뜻을 한번 찾아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전부 다 바로 뭐다? 핵심은 바로 이거죠. 유마 환경이지만 오히려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다라고 봐야 되고 이거는 예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저것만 외우면 돼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많죠. 자, 그래서 이제 V유마, U마 같은 경우는 자음동화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자음동화 같은 경우는 자, 밑에다 하나 써놓도록 합시다. 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비음화, 유음화를 묶어서 우리는 이것들을 자음 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음이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자음 동화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음 동화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다? 조음 위치의 변화는 없다고 했어요. 그죠? 다만 바로 뭐다? 자음 동화는 조음 방법의 변화만 존재한다는 게 요즘 최근에 이제 이런 걸 묻는 내용이 굉장히 트렌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된소리대기가 있기는 한데 사실 그 전에 우리가 구개음화도 좀 있기는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뭐 구개음화는 쉽기도 하고 방학 때 우리가 했던 내용이니까 일단 이번에는 교과서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된소리대기는 이제 여기서 교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죠. 된소리대기 중에는 사이소리 현상으로서 첨가로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고. 알겠습니까? 그것도 다 필기를 해줄게요. 자, 된소리대기는 바로 뭐다? 예사소리 기읍,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된소리대기, 그리고 다른 말로는 경음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된소리대기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음절 끝에 오는 기읍, 디귿, 비읍 뒤에 이어지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영어 내 어간 끝소리 니은, 미음 뒤에 이어지는 첫소리 기읍,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한자어의 리을 받침 뒤에 오는 기읍, 디귿, 시읒,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거. 그 다음 관형사형어미 을 뒤에 오는 기읍, 디귿, 비읍, 시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거. 근데 이거는 뭡니까? 약간 좀 예외적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얘는 원래는 띄어써서 발음 그 표기를 하는데 얘네를 붙여서 발음할 때 된소리대가 일어나고 다시 그대로 그 표기한 대로 띄어서 발음하면 된소리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필기해 주겠지만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발음을 한번 해봅시다. 같이 뭡니까? 발음 어떻게 합니까? 그쵸? 얘는 바로 뭐다? 같이 국밥. 그쵸? 밥을 먹자라고 돼 있죠. 그쵸? 자, 이 경우는 뭐 때문에 된 소리가 난다? 바로 앞 음절 종성 기읍 뒤에 왔기 때문에 된소리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된소리대가 일어나는가를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발음을 해봅시다. 그쵸? 얘도 발음을 하면
걷기 요렇게 소리가 나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바로 뭐 때문에 된소리대가 일어난다? 그치, 바로 앞음절 종성 디귿 뒤에 왔기 때문에 된소리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밥상. 그치, 밥상이라고 나죠. 그쵸? 바로 밥상 이렇게 갑니다. 그쵸? 얘는 뭐 때문에 된소리대가 납니까? 기. 그치, 바로 얘는 아. 저 앞음절 종성 비읍 뒤에서 된소리대가 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인형을 안고. 그쵸? 인형을 안고 자, 이렇게 발음이 되죠. 여기서는 된소리대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어요? 아. 음절 종성 니은. 니은 뒤에서 된소리가 납니까? 바로 뭐다? 바로 용언의 어간 끝소리 니은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친구와 갈등. 그치 갈등이 있다. 이렇게 발음을 하죠. 얘는 왜 된소리대가 났다? 한자리. 그치, 바로 얘는 바로 뭐다?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 이어지는 디귿 지읒이죠.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거죠. 자, 얘를 발음하면 어떻게? 갈곳. 그치? 붙여서 발음하면 어떻게 된다? 꽃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띄어서 발음하면은 된소리가 안 일어나요. 알겠죠? 그래서 띄어서 발음하게 되면 갈곳. 그쵸? 곧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바로 관형사형 어미 뭐뭐의 리을 뒤에 이어지는 거는 된소리대가 하는데 단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원래대로 띄어서 발음할 경우는 된소리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그치?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된소리 대기 정리를 해봅시다. 된소리 대기. 다른 말로는 경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도 역시 바로 뭐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 다루고 있는 부분은 교체 현상으로 분류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경우를 보면 첫 번째로 표준 발음법 제 24항에 따르면 sorry 23항 3항에 따르면 자, 받침 기역 이거는 대표음입니다. 그래서 쌍기역, 키역, 그 다음에 기역, 시읒, 리을, 기역 다 포함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역시 대표음이기 때문에 시옷, 쌍시옷, 지읒, 시읒, 티귿 이 경우는 히읗이 빠져요. 왜?
히읗이 있으면 다른 경우는 축약이 먼저 일어나 버리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읍. 역시 대표음이기 때문에 피읍.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리을 피읍. 그 다음에 비읍 시읍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읍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무조건 기역, 디귿, 비읍 때문에 일어나는 된소리이기 때문에 얘들은 전부 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체 현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렇죠. 자, 두 번째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따르면 자, 용언의 어간 받침 니은 이것도 대표음이기 때문에 그죠? 니은 지읒도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음도 역시 대표음이기 때문에 리을 미음도 포함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읍, 디귿, 시읒, 지읒. 이 경우는 비읍은 해당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비읍이 뭡니까? 여기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자체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이거는 표준발음법 제25항. 요것도 이제 우리가 역시 교체로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표준발음법 제25항. 자, 25항의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빠져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 어간 받침, 자, 바로 리을 비읍, 리을 티귿, 겹받침이죠, 그렇죠? 자, 얘네들은 대표음이 리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리을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시읒,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역시 교체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저번에 수업 때도 선생님이 방학 때 얘기했었죠. 바로 뭐다? 겹받침 뒤에서는 거의 한 80% 이상의 확률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거의 무조건.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요거 지워도 될까요? 다 썼어요, 여기까지? 다 썼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된소리 대기는 워낙 좀 많아서 좀 지우고 한 번 더 씁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있는 거죠. 그쵸? 바로 표준발음법 제26항. 그쵸? 바로 자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읒,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을 한다. 자, 이것도 한자어라는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교체의 된 소리 되기로 본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마지막 5번째 내용이죠. 그렇죠? 바로 표준발음법 제27항. 그쵸? 자, 요거는 바로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은 된 소리로 발음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띄어서 읽을 때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27학년의 경우도 교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을 해준 게 있었죠. 그쵸? 자, 6번째는 색깔 다른 걸로 씁시다. 자, 얘는 표준발음법 제28항의 내용인데, 그쵸?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치? 위의 1번부터 5번 저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그쵸? 그치? 자,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즉 휴지가 성립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 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즉 휴지가 성립하는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앞 어근이 의미상 뒤 어근을 수식하는 종속 합성어를 어의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합성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뭐다? 사이소리 현상, 즉 첨가의 된소리 대기다라고 분류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준발음법 제28항은 된소리 대기이긴 하지만 바로 첨가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고3 모의고사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개정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상위 개념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개정될 때마다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학 작품들 보면은 대부분이 고2 때 배우던, 원래 그 2015년 교육과정에서 고2 문학 교과서에 많이 나오던 작품들이 실제로 고1 교과서에 대거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3 거 내용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이것도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실수를 할 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각 잡고 어렵게 내면은 이런 내용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특히나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뭐다? 첫 번째, 바로 뭡니까? 영혼의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걸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신고하고 신고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온댔죠. 그렇죠? 신고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동사인 신발을 신다 할 때 그 신에다가 고가, 어미 고가 붙었기 때문에 영혼의 어간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서 된소리 대가 일어나지만 신고하면 경찰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다라고 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영혼의 어간 끝소리라는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된소리 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다음 한자어 같은 조건에서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 단어가 물질 발음되는 경우랑 물질 발음되는 경우. 그렇죠? 물질 하면 바로 뭐다? 과학 용어, 일종의 전문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한자어를 기반으로 하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한자어이기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물질하고 일어나지만 물질 하면은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이거는 고유어기 때문에 한자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첨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손수건 이렇게 했을 때 손수건 되는 경우는 뭡니까? 앞에 어근이 뒤에 어근을 꾸며주고 니은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는 용언의 어간 끝소리 니은 뒤인데 이거는 손은 어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조건은 아무것도 만족하지 않아서 사익소리 현상으로 손수건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국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국밥은 국과 밥이 합쳐졌고 의미상으로도 국에 마른 밥이라고 해서 국이 밥을 꾸며주지만 이 경우는 바로 뭐야? 앞에서 했듯이 바로 받침 기역 때문에 된소리가 나는 거라서 이 경우는 교체로 보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1번부터 5번, 특히나 1번 조건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왜? 2번부터 5번까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한자어 같은 경우는 합성어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뭡니까? 용언의 어간 받침 끝소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간 받침 끝 뒤에 다른 어간이 붙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어미가 이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된소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번 조건만 사실상 만족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바로 뭐다? 마지막 6번 조건이라고 보면 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알겠죠?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국영어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6번 예시 한두 개로 만들어요. 6번?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 어떤 그 6번 예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어떤 예를 볼까? 손수건, 그 다음에 보자 어떤 예가 있을까? 보자. 여러분들도 책에 다 있기는 한데, 그죠? 그 문고리. 문 더하기 고리인데 이것도 문고리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렇죠? 그다음 눈동자. 눈과 동자가 합쳐졌는데 눈동자라고 되죠. 그죠? 그다음 아침에 먹는 밥을 뭐라 그래? 아침밥. 그렇지, 이것도 아침밥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의미상 아침이 밥을 꾸며주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마지막 6번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그리고 굉장히 신나는 상태를 신바람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이것도 신바람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산들바람도 뭐예요? 아니죠. 산들 자체가 하나의 어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봐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며칠 전에 엄청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알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적이 있었던 애긴 한데, 그 예전에 휴무 다녔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몇 년 전에 가르쳤었는데, 근데 걔가 이제 1학년 때 학교를 거의 안 나갔어. 그러니까 진짜로 1교시 마치면은 학교에서 가방 싸고 나와가지고 PC방에서만 죽치고 앉아있었던 그런 애였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성적이 낮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예. 공부를 안 했으니까. 휘문고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휘문고도 자사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사고는 솔직히 반 뺑뺑입니다. 자사고도. 네. 알겠습니까? 물론 뭐 면접도 보고 하기는 하는데 반 뺑뺑입니다. 근데 물론 중학교 때까지 그래도 공부 조금 하긴 했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알지만 중학교 공부라는 건 별거 없잖아. 그렇지? 아무리 강남이라도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는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만 솔직히 아무리 강남이라도 중학교 때는 솔직히 암기로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얘가 완전히 어느 날 사춘기가 이제 늦게 오춘기가 와가지고 그쵸? 그 공부를 완전히 1학년 때 안 했던 애였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 되면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도 거의 9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렸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능 날 이제 막 처음 보고 막 해서 긴장하고 막 이래서 처음에 진짜 1학년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 제발 전화 좀 가라고 할 정도였어요. 알겠습니까? 학교 교과서를 담임 선생님이 알겠죠. 근데 고2 때부터 그렇게 애가 공부하는 게 확 달라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라져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는 뭐 전학가나 이런 소리도 안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첫 수능 때 약간 좀 떨려가지고 좀 실수를 해가지고 국어에서 좀 많이 틀렸었대. 특히나 이제 고3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학이나 이런 거는 좀 더 이과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국어를 좀 더 소홀히 한 면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첫 시험에 실패를 하고 재수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재수를 해가지고 재작년에 작년 초가 되겠지. 그래서 들어간 학교가 경희대였어요. 알겠습니까? 경희대에도 그래도 수도권의 약간 끝자락이긴 한데, 그치? 약간 수도권 대학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인서울이라기보다는 인수도권이라고 보는 게 경향이 좀 강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경희대에 들어갔어. 그래서 1년 동안 공부하는데 얘가 좀 반수식으로 좀 준비를 했나 봐요, 알겠죠? 그래서 반수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에 다시 또 수능을 봤대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서울대. 아니요, 물론 그 3차 그 추가 합격까지 해가지고 합격했지만 걔가 연대 들어갔어요. 와. 알겠습니까? 서울대 합격한 거예요. 아니 서울대 합격한 건 아닌데 연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연대 합격한 거예요. 3차 추가 합격에 들어가긴 했지만. 다 1이겠네요. 수능. 그것까지는 못 들었어요. 근데 결과만 들었기 때문에. 근데 추가 합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어떤 특수한 점이 있냐면 서울대가 한 개 군에 속해 있고 가군에 속해 있고 나군에 연대랑 고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이 연대나 고대 중에 하나를 같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군이 가군, 나군, 다군, 라군 4개 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학이 각 군에서 하나씩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정시 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은 이제 나군에서 연대나 고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연대, 고대 합격한 애들 중에는 서울대 중복 합격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서울대로 빠지는 애들도 많긴 합니다. 그래서 막 추가 합격 3차까지도 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연대도 굉장히 상당히 높은 학교이긴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 걔가 드디어 합격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예 학교를 안 나간 애도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면 충분히 그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수 없이 그냥 바로 연대나 이런 데도 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자꾸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실제로 걔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놀란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한대요. 알겠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학교를 안 나간 애였으니까 거의. 1교시만 지고 가방 싸고 나와가지고 그냥 PC방에 처박혀있던 그런 애. 그러면 아예 아예 공시로 간 거예요 그냥.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부터도 열심히 하고 하면은 내신도 챙길 수 있고 모의고사도 충분히 다 챙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내일 저녁쯤에 아마 모의고사 푸는 방법을 좀 전체적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모님한테나 이렇게 다 안내가 나가게 되면은 월요일쯤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알겠죠? 그러면 월요일 날이라든지 화요일 날이라도 꼭 그거를 보고 수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거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뭐 독서 같은 거는 솔직히 독서는 별거 없긴 해요. 독서는 솔직히 우리가 방학 때 했었던 거의 그 방법이 거의 가장 정석인 방법인 거고.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화법 작문이나 문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아마 한번 그 영상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자꾸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생각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뒤처지는 거예요. 왜? 남들은 그 시간에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거를 자각을 하고 처음 출발선이 같았는데 왜 그렇게 결과가 다른 게 나오는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성공을 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지금까지 20년 가면서 정말 별의별 애들 다 봤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1학년 때 뭐 국어 60점 맞던 애가 재수해서 의대 가는 것도 본 사람이고.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 평균 60점, 70점 맞던 애가 뭡니까? 모의고사 전국 2등까지 해가지고 재수 없이 의대에 가가지고 아산병원에 합격하는 거. 이것도 얘기해줬잖아요. 제가 작년 초에 아산병원에 취직했다고. 그러니까 인턴이랑 싹 다 끝내고 이제 전공이 따가지고 이제 아산병원에 취직까지 했다고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그런 애들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풀고 한 자라도 더 보는 연습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스스로를 비관할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보세요. 알겠죠? 우리 먹는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구먹찍먹 고민할 시간에 한 개라도 더 먹어야 된다. 처먹파 하잖아. 그치?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이래 해야 되나 저래 해야 되나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한 자라도 더 보세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이면은 일단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공부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내신 공부. 내신 우리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진도 거의 나갔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이제 이 뒷부분 조금이랑 뭐 품사랑 이런 거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수업했던 것만 해도 달달달달 외우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보고 읽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늘려야 안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부터 일단 준비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유념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뒤에 보면 선생님이 의문의 변동 문제 어쨌든 우리가 방학에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 전체적으로 해서 문제를 54문제를 실어놨어요. 알겠죠? 이거를 다음 주까지 풀어오고 클리닉 때 질문도 하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